자, 오늘 다뤄볼 기업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지금 주가가 한 30달러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가격을 딱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거 거의 공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기회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뭔가 함정인가? 하는 그런 경고등이 탁 켜지는 그런 가격대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서버 붐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 같았던 회사잖아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의심을 한몸에 받게 됐는지 오늘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회사의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해야 정상이거든요. AI 혁명이 계속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는 결국 서버로 채워야 하니까요. 슈퍼마이크로는 바로 그 AI 골드러시 시대의 삽과 곡괭이를 파는 회사, 이런 포지션이었죠. 네, 맞아요. 엔비디아가 금광을 찾으면 슈퍼마이크로는 그 금을 캐는 장배를 조립해서 파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회사는 수요가 폭발하면 주가도 같이 폭발하는 그런 공식을 따라가게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슈퍼마이크로는 그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32달러 근처인데 하루에도 31달러 초반까지 푹 꺼졌다가 갑자기 32달러 후반으로 튀어오르고 와, 완전 롤러코스터네요. 네, 52주 가격 범위를 보면 최저 26달러에서 최고 66달러까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베타 지수가 약 1.5라는 게 이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 베타 지수요? 네,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이 주식은 1.5%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투자자들은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와,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 같은 움직임이네요. 맞히면 짜릿하지만 틀리면 정말 아픈 그런 주식이라는 거군요. 이렇게까지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가 단순히 실적이 안 좋아서 이런 한 가지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키워드가 바로 신뢰와 실행, 이 두 가지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지금 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뢰와 실행.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뢰라면 회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고, 네, 실행은 실제로 일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뜻일까요? 정확합니다. 신뢰의 문제는 회사가 발표하는 그 성장 스토리나 회계 장부 있잖아요.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 근본적인 물음이고요. 아하. 그리고 실행의 문제는 설령 그 장부가 사실이라고 쳐도 그 장부상 매출이 실제 회사 통장에 현금으로 잘 꽂히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죠. 여기서 운전자본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운전자본이요? 예전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간단히 말해 장사하는데 묶여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00억 원어치 서버를 팔았다고 장부에 기록해도 고객사가 돈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면 그 100억 원은 매출 채권으로 묶여버리는 거죠. 받을 돈. 그쵸? 네. 또 다음 분기 생산을 위해 부품을 미리 50억 원어치 사서 창고에 쌓아두면 그 돈은 재고로 묶이고요. 이렇게 매출 채권과 재고처럼 영업활동에 묶인 돈이 운전자본인데, 이게 성장을 위해 너무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에는 매출 100억 원 달성 이렇게 화려하게 찍혀 있는데 네. 정작 회사 금고는 텅 비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럽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잖아요. 흑자 도산이라는 말도 있고요. 맞습니다. 장부는 성장하는데 현금은 후퇴하는 상황. 이게 성장주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죠. 기업의 생존은 결국 현금으로 결정되니까요. 그렇군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아무리 멋진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해도 투자자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뢰와 실행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텐데요. 불과 1년여 전인 2024년 3월만 해도 주가가 119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모두가 AI 시대의 총화라고 불렀잖아요.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건가요? 그 변곡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4년 8월 27일. 한 공매도 리서치 기관이 슈퍼마이크로의 회계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내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군요. 네, 이 사건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보통 이런 리포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문제 삼나요? 주로 매출 인식 시점을 부풀린다거나 유통 채널의 재고를 밀어넣는 채널 스토핑 같은 의혹을 제기하죠. 중요한 건 그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보고서가 나오는 순간 시장의 평가 기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평가 기준이 바뀐다? 네, 원래 성장주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가 이 속도의 관점에서 평가받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회계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평가 기준은 그 성장 숫자가 진짜인가라는 진실성의 관점으로 옮겨가 버려요. 네. 이게 성장주에겐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주가는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의 가치를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현재로 끌어온 값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회계 신뢰도에 금이 가면 투자자들은 이 회사는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커졌으니 더 많이 깎아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습니다. 미래에 100억을 벌 거라고 예상해도 신뢰가 깨져서 할인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은 의심이 드는 순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일단 주가에서 신뢰 비용부터 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직후에 외부 감사인을 교체하는 일까지 있었죠. 2024년 10월 24일이었는데요. 이것도 신뢰 문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겠네요. 네, 아직 결정적이었죠. 물론 감사인 교체 자체는 계약 만료나 비용 문제 같은 실무적인 이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필 공매도 보고서로 시끄러운 시점에 이례적으로 감사인이 바뀌니까 시장은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보통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거죠? 첫째,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라 감사인이 도저히 이 회사 감사 못하겠다며 손을 들었을 가능성. 그리고 둘째는 특정 회계 처리를 두고 예를 들어서 매출을 언제 장부에 기록할 거냐 같은 문제를 두고 회사와 감사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의견 차이가 생겼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투자자 입장에선 찜찜하기는 마찬가지네요.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게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아주 무거운 족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 안개처럼 깔려있는 상황에서 실제 성적표가 나왔을 때 투자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실행에 문제가 터진 거죠. 네, 2025년 11월 4일에 발표된 FY2026 1분기 실적이 바로 그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발표에서 투자자들을 얼어붙게 만든 세 가지 숫자가 있었어요. 세 가지 숫자요? 네. 첫째, 매출은 약 50억 달러로 나쁘지 않았지만 둘째, 총마진이 약 9%로 뚝 떨어졌고 셋째, 영업현금 흐름이 무려 마이너스 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총마진 9%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I 서버가 그렇게 잘 팔리는데 마진이 9%밖에 안 남는다는 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총마진은 매출에서 제품 원가를 뺀 이익의 비율인데 이게 9%라는 건 1,000원짜리 팔아서 90원 남겼다는 뜻이거든요. 와, 너무 적은데요? 네. AI 서버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델이나 HP 같은 거대 경쟁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고객사들은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그런 가격 경쟁이 심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싼 값에 부품을 구해오거나 비용 통제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게다가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9억 달러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장부상 흑자, 현실은 현금 유출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매출 50억 달러를 올렸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현금이 9억 달러나 빠져나갔다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의 활용점정이 등장합니다. 회사가 실적 발표에서 약 20억 달러 규모의 제품 선적이 다음 분기로 이연되었다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20억 달러요? 네. 무려 20억 달러, 한화로 2조 원이 넘는 물건이 창고에서 나가질 못했다는 거죠. 와, 20억 달러나 지연됐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시장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선적 이연은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가설이에요. 긍정적인 가설이요? 네.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인데 서버를 받을 고객사 측 데이터 센터 준비가 아직 안 끝난 거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만 덜렁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력 설비, 냉각 장치, 네트워크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만약 이게 이유라면 이연된 매출은 다음 분기에 고스란히 다시 잡힐 테니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부정적인 가설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고객이 아니라 슈퍼마이크로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시나리오일 테니까요. 네, 그게 두 번째 가설이자 시장이 더 우려하는 부분이죠. 회사가
핵심 부품을 제때 구하지 못했거나 생산 과정에 병목 현상이 생겼거나 혹은 심각한 품질 이슈가 터져서 출하를 못한 것이다. 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진 압박은 더 심해질 거고 현금 흐름 악화는 계속될 거라는 공포를 낳죠. 그렇죠. 출하가 밀리면 재고는 쌓이고 돈은 늦게 들어오고 아까 말한 그 운전자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은 이거겠네요. 이번 지연이 그냥 해프닝인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될 고질병의 시작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니 투자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고 주식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신뢰와 실행 능력 모두에 물음표가 붙은 위기 상황에서 회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최근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반격에 나섰죠. 네, 2025년 11월 9일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 기반의 새로운 서버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전면에 내세운 카드가 바로 액체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액체 냉각, 즉 액냉 기술이군요. 네, 액냉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블랙웰 같은 차세대 AI 칩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열을 뿜어내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빽빽하게 채워 넣을수록 기존의 팬을 돌리는 공기 냉각 방식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자동차 엔진 열을 식히는 냉각수처럼 액체를 이용해서 서버에 열을 직접 식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공냉식이 선풍기라면 액냉식은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시스템 같은 거죠. 훨씬 효율적으로 열을 잡을 수 있고요. 덕분에 데이터 센터 전체의 전력 소모량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슈퍼마이크로는 이 발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서버 조립 회사가 아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책임지는 핵심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시장이 이미 한번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증거를 원하고 있어요. 증거요? 네, 그 증거란 멋진 발표 자료가 아니라 회계 장부에 찍히는 진짜 숫자, 즉 개선된 총마진과 플러스로 돌아선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시장의 언어는 아주 차갑죠. 너희 액체 냉각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그걸로 돈 버는 걸 숫자로 증명해봐. 그전까진 못 믿겠어. 아, 현재 주가는 바로 이 원대한 약속과 냉정한 증거 사이의 깊은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죠. 현재 슈퍼마이크로를 둘러싼 이야기는 끝나지는 않았지만 잠시 보류된 상태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AI 인프라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큰 흐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맞습니다. 이야기가 보류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말한 신뢰 비용과 실행 비용이 투자자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공매도 보고서에서 시작된 회계 의혹, 의심을 키운 감사인 교체, 충격적이었던 실적 발표, 그리고 미스터리의 정점인 20억 달러 선적 이연까지. 이 모든 복잡한 이슈들은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회사가 과연 약속을 숫자로, 그리고 그 숫자를 현금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가? 현재 주가는 그 질문에 대해 회사가 내놓은 주장과 시장이 아직 내리지 못한 판결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생존이요? 네, 기술적으로 3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만약 여기가 확실히 무너지면 52주 최저점이었던 26달러 선까지 밀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등에 성공한다면 단기 저항선은 34에서 35달러 구간이 될 거고요. 아직 미스터리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은 만큼 확신에 찬 베팅보다는 변동성에 대비한 규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뭔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겠군요. 그렇죠. 중기적인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40달러 선을 회복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 40달러? 네. 그리고 그 가격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3가지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지난 분기에 이연됐던 20억 달러 물량이 이번 분기 매출에 온전히 반영되는가? 네. 둘째, 바닥을 쳤던 총 마진이 다시 두 자릿수로 회복되는가? 셋째,
마이너스였던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가? 아,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확인된다면 시장은 드디어 약속이 증거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석하면서 주가에 새로운 명분을 부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장기 전략은 증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액체 냉각 같은 신기술이 단순히 한 분기 반짝 실적을 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네.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성장 테마의 소멸이 아니라 바로 이 신뢰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완전히 해소되는 순간, 즉 말이 아닌 숫자로 꾸준히 증명되는 순간에야 비로소 주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명의 과정이 계속 지연되거나 실패한다면 이 주식은 계속해서 싸 보이는데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종목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둘러싼 깊고 복잡한 미스터리를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 기업의 신뢰와 실행이라는 돛은 과연 얼마나 튼튼해야만 그 파도를 넘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기술의 원대한 약속이 재무제표의 냉정한 현실과 만날 때 우리는 그 아찔한 잔극 속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슈퍼마이크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진짜 미스터리일 겁니다.